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이에요. 여름이 끝이 났습니다.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름 학기를 다녔죠. 그래서 여름이 조금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 학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학기가 끝날 때마다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한 마당에 웬 여름 학기 리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끝날 때마다 리뷰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좀 너무 불안하잖아. 어떤 과목을 들을까, 어떻게 과목들은 진행이 될까, 과목들 정보를 좀 알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저희 학교를 오시거나 다른 학교지만 비즈니스과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 제 영상이 엄청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심신의 안정, 그리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학기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저번 여름학기에 두 과목을 들었어요. 비즈니스로, 상법이랑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조직행동론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여름학기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번 겨울학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던 지난 겨울학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졸업을 위해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9과목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년 4월에 졸업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9과목을 한 학기에 5과목, 다른 한 학기에 4과목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굳이 왜 여름학기를 수강을 했냐. 왜냐면 제 개인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우선 저는 5과목을 한 학기에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주로 지금 4과목을 한 학기당 듣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바쁘거든요. 5과목은 진짜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학기는 조금 더 취업에 힘을 써야 되니까 그쪽에 에너지를 좀 더 쓰고 싶어서 수강하는 과목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들어야 되는 과목들 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과목들,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게 한 학기에 몰려버리면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과목들 중에 한두 과목을 좀 땡겨 듣고 싶은 마음에 여름학기를 수강을 하기로 한 거죠. 저는 9과목이 남아있었는데 여름학기 자체가 정규학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7, 8월에만 열리는 거니까 과목이 진짜 많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야 되는 과목들 9과목 중에 딱 3과목만 열렸어요. 그것도 한 과목당 하나 클래스만 열렸고 온라인으로 열렸고, 온라인도 에이싱크로너즈, 그러니까 교수가 강의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클래스만 열린 거죠. 그래서 그 3과목이 비즈니스로,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마케팅 관련된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열렸는데 그 중에 2개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비즈니스로랑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상법, 비즈니스로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이 비즈니스로는 교재 필요하고요. 파이널 이그잼이 40%가 들어갔고 과제가 40%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20%는 일종의 과제긴 한데 포스팅을 하는 거였어요. 교수가 문제를 줘요. 그러면 저희는 책을 읽고 그 답을 그 온라인 강의실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른 친구들이 올린 과제에 댓글을 달고 다른 친구들도 제가 올린 걸 보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에게 댓글을 다 다는 건 아니고 2명인가에게 댓글을 달면 되는 겁니다. 그게 4번이 있었고 각각 5%씩, 그래서 20%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총 기말 40, 과제 40, 포스팅 20 이렇게 총 100%가 점수가 되는 거였어요. 기말은 챕터를 다 커버하고요. 말만 들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아요. 기말을 엄청 잘 볼 자신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용어와 챕터를 싹 다 커버하는 파이널에서 제가 점수를 얼마나 과연 많이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짠 게, 전략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포스팅이랑 과제 60%잖아요 토탈. 그거에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자, 이게 목표였어요. 기말을 망치더라도 과제에서 좀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하죠. 남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제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티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의 60%에서 굉장히 좋게 받고 기말에서 약간 좀 마음을 놨죠. 기말에서 한 7, 80점만 맞아도 과제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전략이 나쁘지 않게 잘 들어먹혔어요. 그리고 교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셔가지고, 사실 이 교수님이 오픈북이라고 했다가 클로즈북이라고 말을 바꾸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연습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물론 연습 문제랑 똑같이 나온 건 아니에요. 좀 연습 문제는 좀 큼지막하게 나온 거라면 시험 문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습 문제 없었던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는 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걸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연습 문제만 봤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연습 문제만 봤어요. 그래서 내 목표는 70점이다. 난 100점 맞을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 문제만 봤고요. 주관식을 좀 연습을 했습니다. 주관식을 제가 길게 나오는 주관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짧게 나오는 거를 제가 좀 쓸 수 있게 제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단어로 바꾸거나 문법도 제가 좀 익숙한 문법으로 바꾸는 걸로 주관식 적는 연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챗 GTP 이것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책을 복사를 하고요. 연습 문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연습 문제를 복사를 해서 그 챗 GTP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책 문제가 이거야.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거야.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봐. 이렇게 주관식 5개, 객관식 5개씩 만들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답을 적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기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교수가 주 문제들을 살짝 큼지막하고 디테일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챗 GTP한테 가가지고 교재 내용과 이 교수가 준 연습 문제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커버하는 문제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당연히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좀 저랑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제에서 A 플러스였고요. 시험에서는 목표가 B뿔 정도를 맞아서 토탈 A 정도를 맞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점수를 좀 많이 잘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주관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관식은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냥 뭐라도 적어. 혹시라도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객관식이 좀 더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가 많으면 날 헷갈리게 해. 주관식은 문제만 딱 있고 내가 그냥 적으면 되는데 적는 것도 막 예쁘게 잘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정말 단답형으로 적었거든요. 길게 문장으로 적은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점수가 뭐 깎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장황하게 써서 점수를 깎이느니 점수를 짧게 쓰고 깎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많으니까 나를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객관식이 좀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부분 점수는 그건 없잖아요. 틀리면 끝 이거니까 저는 오히려 객관식이 좀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과제는 책을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읽어야 되는 분량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챕터에서 한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조금 한 챕터를 읽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교수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이슈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 과목 수강하기 전에 Rate My Professor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 교수를 검색해봤더니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물어봤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빨랐고요. 물론 교수가 저에게 오픈북이라고 했다가 클로즈북이라고 말을 바꿔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메일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나 교수가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매너 있었고 좋았어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메일 안에서 느껴지는 뭐 그런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수는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하게 사진을 봤는데 좀 나이가 있는 교수님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알파벳 E로 시작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저는 이 교수님을 온라인 비즈니스로 이 과목을 선택을 한다?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학기에 비즈니스로를 땡겨 들은 게 정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조직 행동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목은 좋았던 점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재가 없어요. 캐나다 교재 진짜 비싸잖아요. 어떤 거는 300불이 넘어가요. 100불 때는 그냥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교재가 필요 없으니까 돈을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실에 교재 같은 교재를 올려놨고요. 그걸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였어요. 살 필요가 없이. 이게 좀 좋았고요. 파이널 리그제, 그러니까 시험이 아예 없었어요. 시험이 없는 건 진짜 좋은 거죠. 왜냐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 따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만 해도 이 과목은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팀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팀 프로젝트가 40%고요. 팀 프로젝트 한 걸 베이스로 인디비주얼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30%예요. 이미 70%인 거지. 팀플에 관련된 과제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 팀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조를 짜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먼저 이 수강을 하기 전에 우리 이거 들을래? 같이 듣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플 40, 인디비주얼 리포트 30, 그리고 이제 포스팅이라고 해서 비즈니스로 과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가 문제를 내요.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읽고 답을 온라인 강의실에 올리면 친구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고 저도 친구들한테 댓글을 달아야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해야 하는데 그게 5%씩 4번이 있었고요. 그래서 토탈 20% 들어갔죠. 그러면 팀플 40, 인디비주얼 과제 30, 포스팅 20 그러면 90%잖아요. 나머지 10%는 저도 몰라요. 이게 교수 재량 점수라고 하는데 기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체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점수를 교수가 되게 짜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0%는 교수가 마음껏 주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팀플이 다기 때문에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팀플은 복불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조 짜세요. 조를 짜서 들어가세요. 이 과목은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인펄슨으로 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를 짜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리스크를 좀 줄이고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에이싱크로너즈 온라인 강의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도 없는 데다가 과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인펄슨으로 듣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과제도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할 것들은 당연히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은 에이싱크로너즈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교수는 제가 한번 들었던 교수예요. 첫 학기에 제가 인트로덕토리 비즈니스랑 컴퓨터 과목을 들었는데 그것도 에이싱크로너즈로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교수가 이 교수인 거예요. 사실 이 교수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약간 짜여져 있는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에이싱크로너즈는 교수랑의 접점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공부를 하고 교수가 시험 봐면 시험 보는 거고 교수가 과제 과제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주는 느낌이고 뭘 물어봐도 그 답변이 빠르지도 않고 안 준 적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첫 리뷰에서도 장점을 말했어요. 이 교수는 정말 치명적인 장점이 있는 게 점수를 정말 잘 줘요. 그래서 스타일을 알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교수인 거죠. 저는 좀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정보를 주지 않겠구나. 화를 삭히어야겠다. 이것도 좀 정보가 없는데? 이것도 대충 썼네?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교수가 이제 과제를 낼 때 이제 루브릭이라고 해서 점수를 주는 요소들을 적어주거든요. 그거를 잘 따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과제의 질보다는 그 요소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교수한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점수를 너무 잘 줘. 첫 학기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퀄리티보다는 그 사람이 요구한 요소들을 했는가만 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팀 프로젝트도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엄청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점수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그 생각이 조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과목도 A+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과목 모두 A+를 받고 이 여름 학기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이 놀랬거든요. 교수를 좀 잘 만난 것 같고 팀도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만난 것 같고 운이 좋았어서 점수를 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불러와서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